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유통업계의 거인 코스트코의 최신 실적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그러니까 시장이 문을 닫은 직후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실적 자료인데요. 공식 발표 자료는 물론이고 컨퍼런스 콜 내용, 또 월가 분석까지 다 모아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실적 숫자는 분명히 좋은데 왜 코스트코의 주가는 시장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을까? 이 미스테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트코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수많은 충성 고객들의 소비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 노름을 넘어서요. 코스트코라는 이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 방향성까지 진단해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열어보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월가의 예상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주당 순이익 EPS가 4.50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4.27달러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확실히 이긴 거죠. 네, 이건 이긴 거죠. 매출도 673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671억 4천만 달러를 넘었으니까요. 겉으로만 보면 사실 흠잡을 데 없는 성적표예요. 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평가는 생각보다 좀 복잡 미묘하죠. 숫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성장의 질을 따지거든요. 순이익만 봐도 2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넘게 성장했고요. 와. 회원비를 뺀 순수한 상품 매출도 8.2%나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요. 펀더멘털은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그럼 이 좋은 실적을 만들어낸 엔진은 무엇이었을까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코스트코 성장의 핵심 동력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게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 매장 매출의 꾸준한 성장이에요. 동일 매장 매출이요? 네, 이건 새로 생긴 매장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매장들이 얼마나 더 장사를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 일종의 기초 체력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가나 환율 같은 외부 변수를 싹 걷어내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 매장 매출이 6.4%나 성장했습니다. 6.4%요? 네, 지역별로 뜯어봐도 아주 건강해요. 미국이 5.9%, 기타 국제시장이 6.8% 성장했는데 특히 캐나다는 무려 9.0%나 성장했어요. 캐나다가 9%요? 네, 신규 매장 효과 없이도 기존 매장들의 힘만으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건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이건 정말 숫자가 놀랍던데요. 바로 디지털, 즉 온라인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커머스 매출이 무려 20.5%나 급증했어요. 20.5%요? 네, 이건 그냥 성장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웹사이트 방문객은 24%, 특히 모바일 앱 트래픽은 48%나 늘었습니다. 잠깐만요. 20.5%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스트코는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쟁사들에 비해 온라인 전환이 좀 늦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잖아요. 혹시 이건 뒤늦게 시작해서 따라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저효과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분명 기저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따라잡기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블랙 프라이데이 단 하루 동안에요. 네.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식품 카테고리 주문만으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신기록을 세웠어요. 하루에 3천억 원이요? 네, 이건 준비된 시스템과 고객들의 높은 호응 없이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코스트코가 더 이상 오프라인의 강자가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모두 잡는 하이브리드 강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하긴 앱 트래픽이 48%나 늘었다는 건 고객들이 점점 코스트코 앱 사용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엔진. 이건 아마 코스트코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흔들림 없는 회원권 수익입니다. 사실 코스트코는 물건을 싸게 빨아서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라 회원권을 받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번 분기 회원권 수익이 작년보다 14%나 증가해서 1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거의 다 영업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원 수 자체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회원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같아요.
전체 유료 회원이 8,140만 명으로 5.2% 늘었는데 연회비도 더 비싸고 씀씀이도 훨씬 큰 이그제키티브 회원은 3,970만 명으로 9.1%나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이 소수의 VIP 회원들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니 코스트코이긴 정말 보물 같은 존재들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충성도 높은 회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코스트코의 진짜 힘이죠.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 단 3일 동안 450만 개의 파이를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450만 개요? 네. 그리고 헬로윈에는 하루에 피자를 35만 8천 판이나 풀었고요. 와, 그건 단순히 파이를 파는 게 아니네요. 그건 그냥 전통이잖아요. 추수감사절에는 코스트코에 가서 파이를 사야 한다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문화적인 혜자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 파이는 아마 원가에 가깝게 팔 거예요. 하지만 그 파이를 사러 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카트에 다른 물건들을 가득 채우게 만들죠. 이게 바로 숫자 뒤에 숨겨진 코스트코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기존 매장은 잘 돌아가고 온라인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충성 고객들은 계속 늘어나면서 돈을 벌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좋은데 왜 코스트코 주가는 이 모양일까요? 발표 직후에도 주가는 오히려 살짝 내렸고 길게 보면 지난 1년간 S&P 500 지수가 17% 오르는 동안 코스트코는 무려 4%나 하락했어요. 도대체 시장은 뭐가 불만인 걸까요? 드디어 이 미스터리의 핵심에 도착했네요. 시장의 반응이 항상 실적 숫자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 그리고 그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아, 그 비싼 주식이라는 꼬리표가요. 코스트코 주가는 항상 주가 수익 비율 PE가 40배를 넘나들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다들 비싼 걸 알면서도 최고의 기업이니까 그 정도 프리미엄은 당연하다고 사왔던 거 아닌가요? 왜 이번에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시장의 심리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예전처럼 돈이 넘쳐나는 제로금리 시대에는 미래의 성장에 기꺼이 높은 값을 쳐줬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훨씬 까다로워져요.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줘야만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이번 실적에서 EPS는 예상을 크게 넘었지만 매출은 예상치보다 고작 0.24% 높았어요. 아, 정말 아주 살짝 넘었네요. 네, 시장의 반응은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냉정한 평가였던 셈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아도 실망하는 전교 1등 같은 신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도 있겠죠. 단순히 기대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성적표 뒤에 숨겨진 몇몇 성장 둔화의 신호들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려를 자아내는 지표들이 몇 개 포착된 거죠. 성장 둔화의 신호요? 어떤 것들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회원 갱신율입니다. 아까 우리가 코스트코의 심장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지표죠. 전 세계 회원 갱신율이 89.7%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 분기에 89.8%에서 0.1%포인트 하락했어요. 잠깐만요. 0.1%포인트요. 89.8에서 89.7로 떨어진 거면 거의 오차범위 수준 아닌가요? 월스트리트가 정말 그 정도로 깐깐하게 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더 큰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숫자 자체는 미미하지만 시장은 그 방향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항상 우상향하던 지표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 자체를 아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최근에 온라인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의 초기 갱신율이 원래 조금 낮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어요. 타당한 설명이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코스트코의 매력이 예전만 못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셈입니다. 회원 갱신율 말고 또 다른 둔화 지표가 있나요? 네, 바로 매장 방문객 수, 즉 트래픽 증가율입니다. 전 세계 매장 방문객 증가율이 이번 분기에 3.1%였는데 이게 지난 분기에는 3.7%였거든요. 아, 그것도 줄었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거죠. 이 두 가지 지표, 즉 회원 이탈률 소폭 증가와 방문객 증가세 둔화가 합쳐지면서
코스트코의 고성장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자극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실적 자체는 분명 훌륭했지만 시장의 엄청난 기대치에는 한 2% 부족했고 그 와중에 회원 갱신율이나 방문객 증가율 같은 핵심 지표에서 미세한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과 맞물려 지난 1년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결국 지난 1년간의 주가 부진은 그 두 가지 요인의 합작품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 시장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별개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트코에게 기대할 만한 반격 카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단기적인 노이즈를 걷어내고 보면 코스트코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멈추지 않는 매장 확장 계획이에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CEO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앞으로 매년 3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꾸준히 열 계획이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프랑스에서 낡고 장사 안 되는 대형마트를 인수해서 코스트코 매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전략이었어요. 맞아요. 완전히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창의적인 부동산 전략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거죠. 이런 꾸준한 매장 확장은 결국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트코의 주당 순이익이 내년, 그러니까 회계연도 2026년에 20.03달러, 내후년 2027년에는 22.09달러까지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회사의 근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소식이 하나 있죠. 코스트코의 비장의 무기, 특별 배당 가능성 말입니다. 네,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단기 주가 촉매제가 될 수도 있어요. 코스트코는 현금이 워낙 많이 쌓이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한 2, 3년에 한 번씩 주주들에게 특별 보너스 개념으로 거액의 배당을 지급해 왔거든요. 그렇죠. 2017년, 2020년에도 있었고. 네, 2017년에는 주당 7달러, 2020년에는 10달러,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에는 무려 주당 15달러를 지급했죠. 마지막 특별 배당이 2023년 12월이었으니까 패턴을 보면 이제 슬슬 다음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네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시장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다음 특별 배당이나 혹은 주식 분할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이 현재의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깨뜨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카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여전히 밝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거죠. 오늘 코스트코의 1분기 실적을 통해 현재의 강점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미래의 기회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펀더멘탈은 견고한 우등생이지만 너무 높은 기대치와 성장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코스트코는 지금 계산대 속도를 20% 높이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약국 재고를 AI가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지털 전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네. 과연 이러한 기술 혁신이 시장이 우려하는 성장 둔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에 그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코스트코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